보시면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진행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 본질을 파괴시키는 된 사실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탄압을 받고 있는 이 시점, 아직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현실적 문제들을 전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의 변론권도 제지하고 피고인들에게 구속이 될 것처럼 사죄를 고지하는 이런 재판관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다시 한번 한골탈퇴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사랑제일교회 여러분을 지탱하는 14명의 신부들 그리고 무명 구속 진행을 선고한 법원을 규탄하는 정강훈 목사님의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교회 사건으로 얼마나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그 본질에 대하여 제가 가감없이 사실 그대로를 제가 증언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메이저 언론이 많이 오셨는데 연합뉴스도 오시고 지금 부분적으로 잘라 편집해서 보도하지 마시고 이 풀 영상을 그대로 다 올려주십시오. 그게 언론이 정확한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통장으로 돈이 84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돈이 뭔가? 그리고 며칠 후에 은행에서 돈이 절반을 떼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를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문재인 청와대, 그리고 서울시 박원순, 그리고 지금도 계속 우리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성북구청장 이영모, 이분들이 재개발을 선동해서 84억의 돈으로 이 교회 건물과 그리고 땅 대지 전체를 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아파트가 5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미국 집 사람이 아무 사기도 없이 말 한마디도 없이 돈 1억을 공탁금을 걸어놓고 언제까지 나가라 하면 수용할 국민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 문재인 이 개자식은요, 내가 강하는 운동을 한다고 나와 우리 교회를 없애려고 결국은 꼴마니들을 동원해서 76개 혐의로 나를 고발을 시켰어. 결국 내가 문재인 때문에 3번 구속됐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점으로 보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전체 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번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나는 76개 혐의를 100% 다 무죄를 선고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무죄로 선고한 판결문을 내가 조중동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돈 5천만 원을 들었어요. 왜 그 긴 판결문을 전면 광고 형태로 조중동에다가 광고를 왜 넣느냐? 다시는 이런 짓을 나한테 하지 말라고 이 판결문을 보고 재판장이 쓴 이 판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정광훈은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국가 내란죄, 원죄 이런 6개 혐의로 고발이 되었으나 여러 가지 여기에 내용이 많이 있지만 판결문을 내가 줄 테니까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한번 이거 읽어보십시오. 미국의 판결문을 인용하여 사람이 최소한의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고 전폭 다 부대로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그 고발된 내용 중에는 정말로 배꼽을 잡고 웃을 만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55년 전에 다녔던 신학교 성적을 조작했다, 학력 위조를 했다, 이것도 그 고발 사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종로경찰서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아니 신학교 성적을 내가 조작했으면 지금 성적 성적서를 띄워보면 A 플러스로 나와야 돼요. A 플러스로 A풀 1등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띄워보면 꼴등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학대학까지 꼴등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꼴등인데 누가 성적 조작을 1등 할 것을 꼴등으로 조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수사관이 웃으면서 이거는 무혐의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이렇게 북부지원 민노총에서 추천한 최우수 판사 알죠? 민노총에서 추천한 최우수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이 사람을 우리 교회 사건에 배당을 딱 시켜서 우리 교회 12명의 교육자와 우리 성도들을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사법부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 불법 판사가 대한민국 헌법에 도전하는 이런 판결을 했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첫째, 잠시 후에 우리 변론인 중에 대표인 이성희 변호사가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변호사 변론권을 안 줬어요. 변호사 변론권. 그리고 이번에 일어난 이 사건은 84억을 우리 교회 일방적으로 묻히고 교회와 건물을 다 두고 나가라고 한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기자 여러분, 우리 교회 샅샅이 구석 다 보십시오. 이 넓은 교회와 이 넓은 땅이 84억밖에 안 됩니다. 천억까지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재개발이 문재인, 박원순 얘들의 선동을 받아서 재개발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익이 될 줄 알고 계속 우리 교회를 없애려고 시도를 해서 6번의 불법 용역자들을 진입시켜서 심지어 한 번은 새벽기도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본당까지 들어와가지고 여자 집사를 다 끌어내고 원인체자를 끌어내고 3개월 임신한 우리 집사님을 폭행해서 유산이 됐습니다. 유산. 장로님 하나는 불법 진입자들, 용역자들에게 맞아서 파리아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저는 깜방에 있었습니다. 나를 깜방에 보내놓고 우리 교회를 없애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죄를 받고 나온 뒤에 마지막 불법 진입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자, 여기 조합장, 지금은 사퇴한 여자 장소년이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월요일 날 내가 찾아갈 테니 목사님하고 원만히 협상을 합시다. 자, 보세요. 장소년
과거의 조합장, 반드시 내가 당신을 감방에 집어넣을 거야. 지금 조합장 사퇴했다고 당신 책임 끝난 게 아니야. 이 장순영이가 지휘를 하여 바깥에 서서 총지휘하여 500명의 정상적인 이 용역장도 아니고 보면 다 몸에 문신이 다 생겨 있어. 동네 조폭들 다 주워 모아가지고 여기다 강제로 진입시켰는데 장순영 조합장 깜빡할 준비해요. 정다운 목사가 그렇게 허접하게 보여? 그렇게 나를 유혹해놓고 월요일날 찾아와서 협상하자고 해놓고 뭐라고 말했냐? 새벽 1시에, 주일날 새벽 1시에 용역자들이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해서 주일날 헌금한 우리 교회 돈 5억을 용역자들이 가져갔어요. 그 돈 빨리 돌려주고. 그래서 이걸 항의했더니 270만 원밖에 안 가져갔다고 해서 그 다음날 우리 여기 한동호 장로님한테 270만 원을 돌려줬어요. 5억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불법 용역 진입을 6번이나 했습니다. 6번.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불법 용역 진입인가? 왜 불법인가? 이 교회를 용역이 집행을 하려면 처음에 딱 와서 앞에 와서 우리 교회 대표할 때 우리가 이 교회를 용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법원에서 받은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우리 변호사한테 모든 철저히 다 무시하고 바로 포크레인을 가지고 용역 진입은 포크레인 같은 건 무슨 일 못하게 됐어요. 포크레인을 가지고 이 담을 헐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용역 진입도 이 영상 다 있습니다. 바깥에서 돈을 던지고 진입을 해서 우리가 방어하려고 우리 교회에는 소화기 있어요. 소화기 부품 든 거. 이 소화기를 걔들이 뺏어가지고 그걸 공격 무기로 먼저 우리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항하는 차원에서 같이 우리가 남은 다른 소화기를 가지고 같이 대항하는 겁니다.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 그런데 이러한 설명의 과정을 재판부에서 변호사들한테 기회도 안 주고 이것만 묻는 거예요. 소화기 들었어 안 들었어? 판사님, 나 당신 판사님 고발하여 용서할 거야. 대한민국이 이번에 불법 판결한 당신 것이 아니야. 이 모든 출발은 내가 강운동을 한다고 하는 문재인의 윤털 때문에 시작됐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정강훈을 구속시킨 겁니다. 언론인 여러분, 시대를 좀 똑바로 하세요. 아니, 좌파 언론들이 내놓는 자료 그것만 가지고 뺏겨서 보도할 것 같으면 그것은 평양의 언론이지 대한민국 언론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장하는 이 주장을 절반씩 주장을 보도를 해줘야 언론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JTBC 왔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왔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YTN 왔어요? 연합뉴스 왔어요? 당신들 보도 똑바로 해. 자, 보라고요. 당신들이 그동안 보도한 내용을 몇 가지만 얘기해요. 정방훈은 재개발로부터 500억의 돈을 탈취가 됐어요. 우리가 강력하게 저항하니까 재개발이 굴복하여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서울시 조례안에다가 자 조례안을 붙여주세요. 조례안을 붙여주세요. 이게 조례안입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서울시 조례안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교시설에 대하여 재개발을 할 때는 첫째, 존치를 제1원칙으로 한다. 이거는 대통령도 못 바꿉니다. 대한민국 어떤 단체 국민도 바꿀 수 없는 조례안입니다. 존치를 제1원칙으로 한답니다. 두 번째, 꼭 재개발 쪽에서 종교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교회뿐이 아니라 사찰도 마찬가지로 종교단체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평수, 그리고 3년 동안 교회를 이전해서 지어야 될 모든 경비는 조합 쪽에서 부담한다. 골격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박원순이가 숨겼어요. 박원순이가 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조례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일방적으로 탄핵했어요. 그래서 조합에서 고발해서 서초동의 서울 고등법원에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제일교회가 환실사업 주고 나가라 한 그 주장에 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중에 내 이름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도 징벌받지 못하니까 하도 보니까 딱 하니까 우리 사정이 그 사람이 혹시 교회를 다니는지 없는지 한번 내가 뒷조사를 해봐야겠는데 뭐라 그러냐, 우리 변호사한테 이거 재판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서울시에 가서 조례안을 한번 띄워보세요. 이걸 재판부가 안 쳐줬다니까요. 재판부가.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 조례안을 신청했더니 박원순이가 거짓말했어요. 조례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뭐 조례안 더하기 여기 세치 뭐 이런 여러 가지 붙을 수 있어요. 자, 없다고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재판부한테 없답니다. 서울시에서. 그랬더니 또 한 가지 알려고 있어요. 국회의원한테 부탁해서 서울시에게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꼼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내가 너는 국회의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 국회의원한테 사정을 했더니 그거 해준대. 그거 당연히 국회의원의 임무라는 거야. 그래서 서울시에게 이 조례안의 공개 신청을 국회의원이 했어요. 했더니 꼼짝없이 내놨어요. 내놓은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어르신 여러분, 왜 정강훈 목사가 그렇게 매장시키냐? 그러면 문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들이,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사람이 이런 녀석입니다. 명단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이게 국회, 현역 국회의원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명단입니다. 여기에 다 더불어민주당. 교회를 폐쇄하는 법안, 지구촌에서 교회 폐쇄 법안을 발의하는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은요, 다음 총선에서 100%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놈들이요. 이런 녀석들이. 그러면 내가 이걸 풀어서 설명할게. 그러면 정말로 대한민국에 있는 7만 교회, 그러면 1,700만 세대교인, 이거 다 해체법을 이걸 수용을 한번 해드릴까요? 교회를 다 없애면 한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 범죄 집단이 더불어민주당이 개자식들아, 이들의 소원대로 교회 해체를 한번 해볼까? 나는 미국으로 이민 가면 돼. 이민 가서 거기 가서 교회 개척교회 새로 하면 돼. 그 대한민국의 교회를 싹 다 없애볼까? 없애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본적 공부도 안 된 놈들이 국회의원을 한다고. 교회의 제일 사명은 영적인 선교지만은 사회 구조학적으로 최고의 이 사회의 사명은 뭐냐? 악을 저지합니다. 악을 저지. 한국의 1,700만 세대교인들을 세상으로 다닌
처녀를 만나서 우리에게 장로가 됐어. 일단 황천부터 내가 세상으로 다시 보낼 테니 이 생각에 몇 놈이 죽을지 한번 해볼까요? 교회가 약 2천만의 국민들을 그래도 교회가 잡고 있으니까 사회악이 그나마 이 정도 유지된다는 기본 상식을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에 속한 이 국회의원뿐이 아니라 교수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거쳐야 그 중에 제일 두목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의 주장대로 내가 한번 해드릴까요? 언론인들 여러분이 투표해서 한번 가르쳐 주세요. 뭐냐? 자,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국 철수, 그리고 연방제로 통일하자. 한번 내가 해드릴까요? 안 됩니다. 아니 언론인 여러분, 문재인의 이 범죄 사상인 이 사람은요 2년 정도를 넘었어요. 이 사람은 목숨 걸고 시행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의 개인의 정책이 주한미국 철수입니다. 여기 있는 아무리 JTBC 연합뉴스라고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주한미국 철수 찬성입니까? 찬성이라고? 주한미국 철수하고 연방제로 북한을 한번 넘겨줘볼까요? 자, 이제 내가 언론인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대한민국의 언론이 헌법을 위반하는 이런 보도를 끊임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인간이 야당에 제1 후보로 이재명이가 등단해서 이재명을 지금 표가 몇 천자 합니까? 1613만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한 겁니다. 나는 이 시대에 자칭 선지자로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혼적의 선지자니 아니 나 혼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30만 목회자들은요 다 선지자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나 혼자 선지자가 아닙니다. 목사들은 시대적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군인을 책망하고 정치가들을 책망하고 사회를 책망하고 당연히 선지자들은 책망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강운동을 통하여 목숨 걸고 문재인은 당첨이다. 문재인은 당첨이다. 해서 내가 강화를 했습니다. 갔는데 결국은 MRT 문재인이가 저 돌아오지 않는 다리 뭔가 김정은이한테 비밀로 둘이서 걸어가면서 USB 넘긴 거 아시죠? 이미 언론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가만히 내용 중에 그 안에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없애라고 문재인이가 뜯어놓고 폐기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또 준비시켰고 그 설계도를 북한에 넘겨준 이놈은 간첩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내가 갖고서 나온 뒤에 USB 내용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우리 변호사를 통하여 국가기록보존소에다가 신청했습니다. 문재인이가 USB 평면에 넣는 거 국가기록보존소에 가지고 있으면 공개하라 했더니 국가기록보존소에서 뭐라고 대답하냐?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너 듣고 있나 이거? 너가 청와대에서 작성한 USB 내용을 국가기록보존소에 안 낸 것만 해도 너는 깜빵이야 깜빵!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추적했더니 통일부가 완성을 했어요. 통일부가. 그래서 통일부 장관에게 지금 현재 통일부 장관 얼마 전에 사통에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통일장관에게 기결을 했습니다. 자, USB 내용을 공개하라. 문재인이가 청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흔들지 말고 특별히 JTBC 꼭 지금도 가서 또 편집해서 내가 세게 발언한 거 요것만 가지고 편집해서 또 괜히를 떨겠지. JTBC 당신들은 앞으로 내 기자인 할때 오지 마라. 내가 지금 말한 이 풀 영상을 그대로 보도해주세요. 그리고 뉴스시간에 편집해서 하되 전체 풀 영상은 항상 요즘 MBC가 그렇게 해줘요. KBS도 그렇게 해줘요. KBS, MBC가 많이 시청자 안 된다 하니까 보도해주지 풀 영상 그대로 다 보도해줍니다. 그리고 풀 영상 보도한 것 밑에 댓글 답을 한번 보십시오. 왜라고 되어 있는가? 정당한 말이 맞다고 다 이렇게 댓글 달잖아요. 그러면 국가 기밀이 너무 많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평양에다 주면 돼요, 안 돼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 그리고도 지금 문재인은 양산에서 아방궁 같은 집을 국가 세금으로 지어놓고 책장 사고 반려장 사고 하면서 결국 저 사람의 목적지는 뭐냐? 자기가 5년 동안 했던 바로 연방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평화협정 종전협정 거기다가 선악강을 붙여놨어요. 이것이 전쟁 없이 통일하는 것이다. 아니 전쟁 없이 통일하는 것은 그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뭐냐? 북한한테 항복하면 돼요. 아니, 항복하는 것이 전쟁 없이 통일하는 제일 빠른 방법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희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장충체육관 자유총연맹에서 연설한 내용에서 사실 남기면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1년 반을 대통령을 해봤더니 모든 정보를 다 알아요.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검찰, 감사원 모든 정보를 대통령은 다 받게 돼 있습니다. 다 알아봤더니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보도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유엔사 해체를 해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닌 분이 누굽니까? 이 말은 뭐냐?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가의 모든 상황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이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용서하겠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반사표가 주장이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고처의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들어보세요. 감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말의 내용이 뭡니까? 정권이 교체 안 됐으면 아찔한 생각이 든다는 뭐냐? 대한민국 해체하고 연방제로 북한을 갖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언론인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하는 그 연설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양비로 뭐 다루는 것만 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문재인이가 임명한 검찰총장 출신이야. 대통령의 자리에 딱 앉아 보니까 국가가 정치가 보였어요. 그래서 유엔사 해체를 노래 듣고 다녔다. 이 말은 뭐냐? 반국가 세력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 속에는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35%에서 32% 왔다 갔다. 당선될 때 48% 됐습니다. 우파 국민들 중에 그것도 특별히 영남, 경상도, 대구, 경북 쪽에서도 지지율이요. 그때는 당선될 때는 70%, 지금은 몇 프로? 지금요 30% 이하로 떨어졌어요. 아니 경북, 대구가 그렇다니까. 그런데 왜 이 현상이 일어나냐? 대통령의 연설을 못 알아듣는 거야.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요 이를 위대한 이거는 이승만과 박정희 이후에 최고의 연설입니다. 국민들이 수준이 이 모양이라면 어떻게 할 수 없지. 국민들의 뜻대로 좋아요. 대한민국 해체하고 연방대로 북한을 넘겨주라 이거야. 언론이 여러분 투표 한번 하세요. 이따 끝난 뒤에 대한민국 해체하고 연방대로 북한을 넘겨주는 거 찬성 반대 투표 한번 하세요. 지금도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을 계속 사기치기 위해서 이거는 더불어민주당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정당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정책, 무슨 뭐 지역태반 장난치지 마세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바로 이 반국가 세력 이것을 주제로 이번에 돌아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전 국민에게 이걸 국민 투표 붙여야 됩니다. 난 제가 내년 4월 10일 날 총선할 때 이거를 함께 투표합시다. 뭐냐? 평화협정, 종전협정, 조항용 철수, 연방대로 넘겨주는 이 법안 이거와 국회의원 선발 선거를 동시에 한번 해보자. 투표를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야. 더 이상 다른 날 전화를 끊고 같이 가서 표 3장 받아도 안 되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좋다. 평화협정, 종전협정, 조항용 철수, 연방대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나는 그날로 대한민국을 나는 북한한테 넘겨주고 나는 미국으로 이민 가겠습니다. 나도 목사로서 할 일 다 했어요. 아니 목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빵빵 세대 갔다 와서 되지. 더 이상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수준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언론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언론사가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 안 하니까 결국 대한민국은 연방대 북한으로 가기에 일보 직전으로 했습니다. 투표 한번 해보란 말이야. 내가 키워준 테니까. 정광훈 목사가요 강원에서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운동을 계속 안 하면 바로 끝나버립니다. 왜 내가 국민의힘 정당을 욕하느냐? 저 사람들은요 나라 지킬 생각도 없어요. 지금도요 공천수석이 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한 번 더 해보려고 다 미친놈들이 다 미친놈들. 그러면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이 시대의 최고의 최전단 주제인 종전협정, 평화협정, 조합의무 철수 이것을 정말로 원하냐 이걸 알려야 된다. 근데 강서에서 무청장 선거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정당 지구가 다 와가지고 헛소리야. 전세값을 낮춰도 된다. 아니 적들의 전술도 보는 거야. 저 사람들은요 내년 4월 10일까지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추진했던 종전협정, 평화협정, 조합의무 철수, 연방대 통일을 다 덮어놓습니다. 지금 덮어놓고 계속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석이라도 내년 총선에 지면 그걸로 대한민국은 끝납니다. 그걸로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니까요. 내가 그때 가면 우리 교회 다 넘겨줄게. 아니 저 재개발한테는 그 줄 마음
정말로 그렇게 원하신다면 자, 한국의 최고의 선지자인 김중문 목사님의 핵심적인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언론이 여러분 저 전화라고 어떤 소리 하고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이 어른들은 3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전남의 대통령 김중문 말씀 제 정권은 승리주의거든요. 나만의 자유,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 수사 앞에서 저는 그 자유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고 다시 자유 정권이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앞장에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영광국을 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자, 남북한 국회의원이 모여서 연방대 결의하는 그것도 끝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조건이 다 이루어졌어요. 왜? 3대 좌파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연방대를 합의한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국민들에게 국민투표 통해서 미리 물어보고 가세요. 아니 국회에서 최소한 3분의 2의 동의를 받고 연방대 통일에 대해서 평양 가서 합의를 하는데 이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그래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러면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재개발을 갖고 기자회견 한다고 해놓고 왜 딴소리 하자?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왜 박원순이가 왜 성북구청 이영호가 왜 재개발을 선동하여 우리 교회를 왜 없애려고 합니까? 언제 없애려고 합니까? 아니 84억을 일방적으로 돈을 붙여놓고 건물과 땅을 주고 다 가라. 이걸 받아들일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 재산 같은 건 받아들여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당 단위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번에 구속된 12명이 구속된 교육자들 성도들이 구속이 된 겁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그런데 언론이 여러분 특별히 연합뉴스에는 어제 뭐라고 보도했습니까? 뭐라고 보도했냐면 사람 제일교회가 정치적인 목적을 지키기 위하여 뭐 불법 폭력 행사를 했다? 누가 했습니까? 누가? 용역이 했습니다. 용역이. 우리는 정당 방해한 거예요. 정당 방해. 마지막으로 그래 나중에 제가 깜방 갔다 나와보니까 도저히 안 되거든. 사람 제일교회를 만만하게 봐서 안 되거든. 그래서 합의하자 그래서 500억에 합의했어요. 자, 500억에 땅은 바로 여기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대포 그대로 주고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안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해서 변호사 미리 합의서 다 쓰고 부장도 다 찍어서 합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은 그대로 일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새로 짓는 값으로 500억으로 합의를 해서 부장 다 찍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 유효합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랬더니 JTBC에서 뭐라고 보도하냐니까 정마무리가 주민들을 협박하여 500억을 뺏었다. 사실 내가 500억에 합의했구만 해도 나는 사실 1000억을 받아야 돼. 1000억을.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시설 같은 거 한번 지어보세요. 바로 요 앞에 11구역이 있죠. 여기다가 땅 사서 한번 지어보세요. 1000억 가지고 못 지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언론사는 다는 아니고 특별히 JTBC가 정마무리 주민을 협박하여 돈 500억을 뺏었다. 그거 정정 보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조합원 약 500명을 잘 들으세요. 이 방송을. 나는 주민들을 위해서 500억에 합의를 했습니다. 손해를 당하면서 나머지 모자라는 돈들은 우리 위해서 헌금해서 교회를 짓겠다 해서 이제 서울시가 그려준 바로 이 땅에다가 간다고 했더니 그걸로 이사를 가려고 우리가 커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고 중고등부도 있어야 되고 청년도 있어야 되고 여성도 있어야 되니까 이사를 가려고 내가
서울시에서 감독하는 게 있거든. 서울시가 다른 순대는 그렇다고 치고 한 98시간님이 돼가지고 왜 이런 걸 철저히 감독 안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500억 그거는 지금도 아직도 유효하고 있어요. 500억 그거 주고 우리한테 주고, 그리고 여기 땅 평수 줄인 거에 대해서 도저히 땅 평수는 늘릴 수 없다. 설계상 그렇다면 돈으로 나서도 보상을 하세요. 내가 제재하게 돈 몇십억 더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재산은 한국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재산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전망이다 욕심부린다. 아니 나는 나이가 70이 넘어서 내년에 나는 은퇴요. 그리고 이미 벌써 난 당회장에서 물러났어요. 지금 내가 당회장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당회장 아닙니다. 그런데 뭐 전망이가 욕심되고 아니 우리 교회가 내 겁니까? 나는요 내일하고 3년 내면 나는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러나 한국에 있는 수십만의 목사들이 나한테 안 물리고 와요. 뭐라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사랑제일교회 사대가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재개발을 할 때는 교회하고 먼저 합의하는 문화가 새로 생겨났어요.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증언한 것은 빼고 더할 것도 없는 이건 사실 그대로 증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너만이 틀렸다 하는 사람은 바로 이어서 내가 지금 1천만 TV, 너하나 TV에서 바로 이어서 방송을 할 테니 댓글을 통하여 나한테 항의를 해 주십시오. 내가 다 신경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헌법학자의 제일로인 김학성 교수님을 딱 1분만 모시겠습니다. 자, 모셔서 왜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가 잘못되는지에 대하여 한번, 이분은 최고의 헌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자, 재판하는 거 여러 번 참가해 본 적 있죠? 예,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내가 재판하는데 참여해 본 적 있죠? 예. 그런데 그 판사들이 변호사들한테 말을 기회를 안 주는 거 보셨죠? 변호사의 변호권을 근본적으로 억압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고의 방어권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됩니다. 이거는 법률 위반 아닙니까? 헌법 위반이 되는 거죠. 헌법 위반이죠. 네. 그때 재판 다 끝났을 때 우리 교수님이 소리를 질렀죠. 한마디 했습니다. 판사들이야 이 개새끼들아! 소리 내리죠. 개새끼들은 판사가 변호사의 변호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그것은 변호권 제약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작가분이 얘기했습니다. 자, 내가 이 새로운 제안을 예. 헌법학자한테 보겠습니다. 네. 재판을 받는 대한민국의 모든 피고인들은 네. 재판부의 선택을 그쪽에서 하지 말고 네. 피고인이 우리는 이 재판부에 대한 재판받겠다. 이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을 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특별히 네. 교회에 관한 것에 대하여 일반 판사들이 교회를 불러요. 네. 모르는 사람이 뭔 재판합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목사님은 그러니까 최소한 특별재판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를 열어서 최소한 그 재판부에 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 이상 재판부 관찰하고 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받고 우리한테 권리를 달라는 거지. 그래야 재판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의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피고인이 재판부를 선택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아니 지금은 아니, 없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죠. 우리가 필요한 게 노동법원, 교통법원, 조세법원 같은 특별법원이 많이 필요해요. 그 하나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 재판을 별도로 관장할 수 있는 종교법원, 그러니까 노동법원, 조세법원, 교통법원 이게 없지만 그걸 만들자고 얘기하거든요. 그 일환으로서 종교법원도 만들어서 전문성을 활용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 여러분 재판부에 뒤에서 참관해 보셨는데 네. 솔직히 우리나라 사법부가 제대로 재판합니까?
지금 무너진 지가 오래됐죠. 김명수가 맡은 이후로 더더욱 무너지면서 사법부가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외면하는 판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까? 울산시장 조국 판결, 윤미향 해서 무조건 재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법부가 판사가 정의를 외면하는 것이고 바로 무슨 어제 좀 있으면 이성희 변호사가 말하겠지만 어제 그 재개발 판결도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의 헌법적 위반이 있는 것이에요. 첫째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사가 하고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헌법상 무죄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다라고 하는 단순한 범위를 넘어서 어떤 것인가면 무죄 추정의 원리는 판사도 재판을 형성함에 있어서 결론을 내밀에 있어서 무죄 추정이라는 전제에 서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판사는 완전히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유죄로 간주한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헌법상 적법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에요. 적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재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절차가 준수되지 않으면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의 요구사항인 것인데 이 판사는요 헌법의 적법 절차도 완전히 무시해서 일방적으로 재판을 이끌어가서 결론을 낸 대표적인 사법정의를 외면한 판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 3명은 먼저 구속시켰다가 다른 판사가 이 보석으로 풀어줬거든요. 네네. 6개월, 1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판사가 재구속을 시켰어요. 네. 그러면 구속시키는 제목이 뭐냐? 증거인멸 내는 도주료거든요. 1년 동안 도망 안 갔고 1년 동안 증거인멸 한 적이 없는 사람을 재구속시키는 이 판사는 범죄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도 범죄지만 대한민국 전체 판사들이 반성을 해서 본다면 보석을요 자신들의 은혜를 베푼다고 판사들이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보석은 피고인의 권리가 되는 것이지 판사의 은전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재판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석금을 내면 대부분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제도는 뭐냐? 피고인의 지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인데 대한민국은 피고인의 권리인 이 보석을 판사가 베푸는 은혜, 은전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 전체 판사들이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판사는 민노총에서 추천한 최우수 판사예요. 자, 어느 재판을 받든지 이제는 어떤 성향의, 어떤 이념의 재판관의 줄을 서냐에 따라서 깜빡도 가고 안 간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해체해버려요. 대한민국 국민이 참 괴롭죠. 재판을 받을 때 판사의 성향을 우리가 사전에 알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법부가 무너져내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참담한 현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사법부도 개혁을 해서 대한민국을 간섭기에 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사님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한테 말할 시간은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뭐냐, 이게 올 던져서 안 돼서 그것만 대답해요. 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 첨언하면 목사님 말씀 잘하시는데 왜 이 판사 님이라고 해요? 이분한테는? 야! 그랬습니다. 나보고 한번 욕한다 그래서 판사님하고 해줬어요. 자, 이제 내가 간단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에서 JTBC도 좋고 연합도 좋고 다 지금 내가 말한 것 중에서 멋진